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꺼낸 대책은 법인세 인하, 즉 대기업 감세 정책이었습니다. 연간 3천억 이상 이익을 낸 법인의 세금을 25%에서 22%로 낮춰준다는 부자 감세 정책은 대한민국 법인 중 0.01%에만 해당됩니다. 예, 이어서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요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산 넘어 산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큰 산을 겨우 넘어오고 있습니다. 산을 넘는 동안 많은 전 세계 시민과 우리 국민들이 운명을 달리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크나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을 하나 겨우 넘었더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라는 더 큰 산이 우리 경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산을 피해갈 수 없다면 이 산 또한 손에 손을 맞잡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환율도 고공행진하는 와중에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을 망연자실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 민주당은 민생우선 실천단에서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고유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안정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과 석유 관련 협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우선 표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지난 2021년과 올해 1사분기 정유 4사의 영업이익을 비교한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은 작년에 5,844억 원의 이익에서 올해 1조 6,491억 원으로 무려 1조 647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GS칼텍스는 4,486억 원, S오일은 7,028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2,917억 원의 이익을 추가로 냈습니다. 이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789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1사분기와 비교해서도 무려 2조 5,078억 원의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꺼낸 대책은 법인세 인하, 즉 대기업 감세 정책이었습니다. 연간 3천억 이상 이익을 낸 법인의 세금을 25%에서 22%로 낮춰준다는 부자 감세 정책은 대한민국 법인 중 0.01%에만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대기업 정유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고유가로 전 세계적으로 정유회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일종의 횡재세라고 불리는 초과 이익세를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면 세계 공통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은 부자 증세를 통해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부자 감세 정책을 펴면서도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근본적 대체 방안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대기업과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고물가 고금리로 씨름하는 다수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유가 폭등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세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유가 부담을 최소화해서 서민들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